안녕하세요. 서초 미래교육지구 랜선으로 떠나는 인공지능 여행 강사 이하나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인공지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 전에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특별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본 순간 너무 멋져서 감동하면서 봤던 그림인데요. 이 근사한 작품은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그림이에요.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빛과 우아한 분위기, 그리고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까지 정말 근사한 느낌을 주는 중세풍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1등으로 입상하고 나서 상을 줘야 한다, 주지 말아야 한다 논란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작품의 이름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작품이 왜 입상에 대해서 상을 줘야 한다, 주지 말아야 한다 논란이 많았을까요? 논란이 정말 많다 보니까 2022년도에 작년에 대회에서 1위를 하고도 상금 수령은 얼마 전에서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그림이 왜 논란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단 한 방울의 물감도 사용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붓터치도 없이 완성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네, 맞아요. 예상한 대로 이 그림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 그림이에요. 모두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 80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미드저니에게 단지 문자를 통해서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수정을 하고 고치면서 완성된 그림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여전히 감동을 주고 멋진 그림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어쩜 이렇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까요? 똑똑하고 그림까지 잘 그리고 뭐든지 다 잘하고 현명한 인공지능이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모두 데이터 덕분이었습니다. 데이터로 학습하고 배우고 또 멋진 그림도 그릴 수 있었는데요. 어디 우리도 한번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어떻게 똑똑하게 지능을 갖추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걸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를 배워가나요? 우선 가장 쉽게는 주변 어른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는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배워나가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배워가는 과정도 학습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지능을 갖추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처럼 유튜브를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처럼 딥러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머신러닝, 즉 기계 학습이란 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로봇이 학습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겁니다.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개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이란 데이터와 함께 정답을 짝을 이루어서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움을 받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죠.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거나 책을 통해서 또는 칠판에 글을 적으면서 가르쳐 줄 때 정답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선생님께 배우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면 지도학습은 좀 더 쉬울 거고요. 비지도학습이란 데이터는 줘요. 데이터를 많이 주는데 대신에 정답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또는 로봇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석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서 배워가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 강화학습이란 데이터와 학습 단계 없이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해결을 했을 때 보상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데미지를 받으면서 배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일상에서 직접 무언가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지도학습.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엄청 많이 전해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양이 사진들을 주면서 이 동물은 고양이야 라는 답을 함께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보면서 고양이에 대해 배우겠죠. 또 다른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컴퓨터 또는 로봇, 인공지능이 이 동물은 고양이야 라고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비지도학습은 이렇게 여러 동물의 사진을 답을 알려주지 않고 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 동물의 사진들을 통째로 다 데이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나 로봇은 비슷한 모습끼리 나누고 분류해서 그 안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그리고 병아리를 배워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는 코가 작고 귀가 뾰족한 동물 사진들을 모아서 하나의 폴더에 담을 거고요. 귀가 늘어지고 코가 크고 까만 동물 사진들을 모아서 또 다른 폴더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2개고 입이 뾰족한 작은 동물들을 모아서 그 사진들은 3번째 폴더에 담을 거예요. 각 폴더마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별로 나누고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각각 고양이와 강아지 그리고 병아리를 배워가는 방식이 비지도학습으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답을 주지 않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서 분류해서 배워가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주로 게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게임 방법을 누군가 옆에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게임을 하면서 이기면 보상을 받고 지면 페널티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게임에 유리하고 좀 더 게임을 빨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지 스스로 방법을 배워가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보상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강아지에게 어느 누구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두 뒷다리를 살짝 벌리고 앞다리 2개를 그 사이에 가지런히 모으는 자세가 앉아라는 자세야 라고 설명하진 않죠. 강아지에게 앉아라고 말을 했을 때 또는 우연히 강아지가 앉아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이게 앉아야 라면서 간식으로 보상을 주어서 강아지 스스로 앉아라는 말이 들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 방식이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머신러닝을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인공지능을 가르치러 가볼게요. 구글을 열고
구글에 AI for Ocean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 검색 결과물 중에 맨 위에 영문으로 AI for Ocean이 보일 거고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네, 언어 선택 화면이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바꿔줄 건데요. 한국어는 중간쯤에 있고 얇은 글씨체라 지나치기 쉬워요. 잘 찾아주세요.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바다 환경을 위한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바다 환경이 특히 지구 생태 오염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함께 인공지능 학습법을 배울 수 있는 이 AI for Ocean 사이트는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공간이에요. 자연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요. 지금 우리처럼 인공지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보기를 먼저 클릭할게요. 자, 지금 해보기를 클릭하면 우선은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이 나와서 영어로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노란색 계속하기를 누르고요. 자, 드디어 인공지능을 만났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인공지능 모습이 나왔습니다. AI라고 쓰여 있죠. 바다에 버린 쓰레기는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AI가 물고기나 쓰레기를 알아보도록 프로그램하고 학습시킬 거래요. 바다 청소를 하러 보낼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색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가 가르칠 거예요. 머신러닝 시켜서 바다로 보내서 물고기는 그대로 두고 쓰레기만 가져오도록 가르쳐서 바다로 보낼 생각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인공지능을 클릭해 주시고요.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한 번 더 클릭. 자, 그래서 물고기냐 물고기 아니냐를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주어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학습이 잘 된 인공지능만 바다로 보내서 청소하게 할 생각입니다. 인공지능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고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보이는 그림을 보고 물고기인지 물고기가 아닌지 선택하면 그대로 데이터가 인공지능 머릿속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도 세 번째 사진도 계속해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팝업으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과 수업하는 지금은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학습을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배울 때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씩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배웠는지 개수가 표기되고 있어요. 이 개수를 많을수록 물론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수업 시간이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50개 정도만 학습을 시켜볼게요.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낼게요. 인공지능 학습은 잘 시켰나요?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는 잘 만들어 주었나요?
자, 선생님은 이제 51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주었고요. 자,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을 눌러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학습을 마치고 온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지, 잘 공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쓰레기를 물고기 아님으로 잘 분류하고 물고기를 잘 골라내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계속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심한 순간 인공지능이 실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계속을 한번 눌러서 결과물을 볼게요. 어때요? 인공지능이 물고기를 잘 분류해냈나요? 여기 물병이 있고 무언가 플라스틱 통이 또 있어요. 선생님의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학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데이터가 50여 개뿐이 안 돼서 실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좀 더 정확한 학습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지능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체험 시간이니까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바다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네, 물고기와 물고기 아님에 대해서 학습한 AI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바다에는 물고기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가르친 인공지능이 물고기를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다 해도 바다에 보낸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오징어나 게, 거북이 등이 바다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상태로 이 인공지능을 바다로 보낸다면 우리는 한 3개월 후에는 꽃게찜도 못 먹게 될 거예요. 맛있는 오징어도 먹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거고 귀여운 거북이도 만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한번 만나볼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학습은 정말 많은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인공지능이 쓰레기와 물고기를 잘 분류했지만 해파리도 죽이고 문어들도 다 버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건데요. 이번에는 바다에 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로 학습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바꿔보는 겁니다. 역시 데이터는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50개 정도 해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더 많이 데이터를 만들어 줘 보세요.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AI, 인공지능은 바닷속에 있어야 할 물체, 그리고 있으면 안 될 물체로 구별을 할 거예요. 한번 잘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런 선생님이 가르친 인공지능은
깨진 유리는 바닷속에 그대로 두고 올 것 같아요. 어떡하죠? 여러분이 학습시킨 인공지능은 어떤가요? 선생님이 50개라는 작은 데이터량을 주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문어라든가 거북이, 고래 등은 바다 생물들은 잘 살려주었네요. 앞으로 이 AI4오션 내에서 보다 더 다양한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와 학습 체험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볼게요. 맨 마지막까지 체험을 모두 완료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는 AI4오션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우리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AI4오션을 통해서 머신러닝 직접 체험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데이터의 정확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나요? 요즘 인기가 많은 챗 GPT 프로그램에서도 데이터 오류가 종종 생기기는 하는데요. 챗 GPT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잠깐 사용해 봤는데 넌 누구야? 라는 물음에 저는 챗 GPT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채팅 로봇입니다. 오픈 AI에서 개발한 GPT 3.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GPT 3.5 아키텍처가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물어봤더니 굉장히 자신 있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이다. 다양한 주제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똑똑해 라고 무엇이든 물어봐 라고 대답을 했고요. 다만 선생님이 너 지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야 물어봤는데 2021년도 9월까지 내용만 배웠대요. 그래서 2021년 9월 이후에 나온 내용은 아직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1년 9월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한 질문은 챗GPT는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2021년 9월까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엄청 똑똑한, 지금 가장 똑똑한 것 같은 챗 GPT조차도 데이터에 따라서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 이전 데이터라 해도 조금씩 실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독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펼친 전투가 뭐야? 라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독도를 방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지킨 것은 독도만이 아니죠. 독도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본토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했던 이순신 장군인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챗 GPT는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를 펼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공지능들을 가르칠 때, 데이터를 줄 때 그래서 중요한 원칙을 정해두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원칙.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고 존엄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그리고 다양한 인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실예로 몇 해 전 일이지만 최근 일은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구글 인공지능이 한 흑인 여성을
고릴라라고 분류한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은 보다 더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원칙이 가장 대표적이고 큰 원칙이고요. 그리고 사회의 공공선 원칙,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착한 원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만을 위해서 제공되는 인공지능은 안 된다는 거고요. 인권 침해 금지, 인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연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합당한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가 관리되고 책임성을 가지고 안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공지능이 3대 윤리와 10대 핵심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는 잘 지켜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다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 대학생 이미지의 여성 캐릭터였고요.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챗봇들과 달리 지식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친근하고 따뜻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이었는데요. 서비스가 제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이루다 인공지능 챗봇은 폐지되었어요. 이루다라는 인공지능은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배우고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는데요. 일부 장난꾸러기 사람들이 또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다에게 나쁜 언어나 언행 그리고 욕설 등 또는 나쁜 생각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루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폐지된 안타까운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배우는 데이터에 따라서 학습 정도가 다르고 학습된 결과물을 다르게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안전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인공지능을 잘 이용해야겠죠. 네, 어때요,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서초 미래교육지구 랜선으로 떠나는 인공지능 여행의 강사 이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